네, 안녕하세요. 지금 페이코인을 또 누가 확 팔아버렸든지 확 밀어버렸든지 그렇죠.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두 개를 하나 봤는데, 태평양 전쟁을 일본군 관점에서 만든 영화를 봤고, 그 다음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독일군 관점에서 본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파이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와 반대쪽 고래의 입장에서 가령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파이코인 10만 개만 하자, 10만 개씩은 갖고 하자. 그러면 파이코인의 가격을 보는 앵글이 전혀 달라지죠. 왜 그러냐면 나 지금 10만 개 모아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짜증나죠. 아직 내가 10만 개의 군자금이 안 생겼는데 가격만 자꾸 올라가면 돈이 더 드니까. 바로 그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삼국시대 생태계, 천하통일 생태계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리플하고가 이제 삼국시대 생태계고, 정말로 230개국을 다 해서 천하통일을 하겠다라는 지금 파이하고는 당연히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앵글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요즘 저 니콜라스 부부는 더 자세히 보겠지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파이코인도 올라서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오르면 좋겠다, 이더리움처럼 오르면 좋겠다, 안 그러면 리플만큼이라도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만, 그게 오르게 된 역사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파이코인은 아직 없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있습니다. 리플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파이에서도 그게 준비가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될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준비가 될지, 안 그러면 리플처럼 준비가 될지는 모르지만, 파이코인은 아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준비가 되는 방식을 원하겠지만, 시기를 앞당길 때는 리플처럼 생태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가령 예를 들면 이게 리플 가격입니다. 리플은 지금 한국 돈으로 2,000원이에요. 최대 공급량은 파이랑 같은 1,000억 개고, 지금 현재 유통이 돼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는 610억 개입니다. 굉장히 많죠? 610억 개. 근데 파이는 100억 개밖에 안 됩니다. 100억 개에서 104억 개, 105억 개밖에 안 됩니다. 똑같이 최대 공급량은 1,000억 개인데 지금 파이는 현재 100억 개밖에 안 됩니다. 가격은 229원이죠. 이렇게 팍팍팍 내리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고래가 아니라,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리플이 이렇게 전 세계에 이제 그 결제, 파이처럼 원하는 생태계가 전혀 다르죠. 파이는 모바일 기반 탈중앙화, 그 다음에 전 세계 유저들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독자적인 블록체인 생태계고, 리플은 제도권 금융, 은행 간 결제, 그 다음에 지금 나스닥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죠. 사람들이 나스닥의 상장을 추진한다는 게 뭔가 리플이 상장하는 게 아니고요. 리플이 상품으로 이제 법적으로 어느 정도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리플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상장을 하려는 데가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리플랩스인데, 리플랩스는 지금 이제 나스닥에 상장할 때가 되면 something special한 게 있으면 하겠다라고 리플 CEO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에버녹스를 지금 상장하겠다라는 게 있는 거죠. 이 에버노스하고 리플랩스가 리플을 지금 이미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얘네들이 주축이 돼서 리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리플 상장한다고 하는데 에버노스가 이제 스펙 상장이라고 그래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거기다가 얹어서 상장하는 거,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 준비하고 있고, 리플랩스는 언젠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리플 CEO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추진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가령 비트코인 생각하면 금세 아실 수 있죠. 비트코인 생태계가 있는데 비트코인 고래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이래갖고 뭐 계속 지금 사서 모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서 모아서, 근데 여기는 나스닥 상장 기업이잖아요. 파이를 계속 모아서 나스닥 상장하는 기업이 자생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생길 수도 있고, 리플에 의해서 어떤 자회사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 어떤 방법이 되게 될지는 생태계에 발전하는 그 방향을 보고 나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이더리움도 있어요. 이더리움 생태계가 있는데, 이더리움 생태계의 가장 큰 고래들은 이게 이제 이렇게 생태계가 있지만, 비트마인 같은 거, 비트마인도 나스닥 상장 기업이거든요.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죠. 여기서 지금 전 세계 상장 기업 중에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갖고 있죠. 정말 이더리움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거고, 528만 개, 한화로 약 15조 원 정도를 갖고 있죠. 얘네도 원래 블록체인 인프라 회사였는데 이더리움 매집하는 곳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다트 기업은 다트 기업인데 이런 것처럼 파이코인을 매집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럼 이더리움이 비트마인만 있느냐? 아닙니다. 샤프링크 같은 것도 있어요. 샤프링크는 이더리움의 핵심 거물들이 만들어 놓은 다트 기업이죠. 그러니까 파이의 핵심 거물들이 이제 이런 다트 기업을 만들 거라고요. 지금 리플 같으면 이 에버노스 홀딩스가 리플의 거물들이 가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1등은 비트코인이고 2등은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을 따라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샤프링크입니다. 그리고 또 비트 디지털이라는, 원래 얘네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라 바꿨죠. 이더리움을 바꿨죠. 그래서 이더리움 한 15만 개 정도를 갖고 있는 이런 행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파이도 이런 행태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행태들이 파이의 이런 미래의 이런 다트 기업들이 오르기를 바라겠어요? 내리기를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이런 내부에 이제 그 사람들, 샤프링크를 만든 사람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뭐 내부가 없었지만 이 에버녹스의 이 내부 사람들, 오르기를 바라겠어요? 내리기를 바라겠어요? 이게 파이코인이 이렇게 지금 오픈 메인넷도 안 됐는데 자꾸 오를 때마다 누르는 어떤 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하시려면 이제 개념적으로 한번 보시려면 이걸 먼저 보시면, 리플을 보시면 되는데, 에버노스 리플 상장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리플을 상장한다? 그게 뭔 소리죠? 그거 이제 그러잖아요. 리플을 상장한다는 게 아니라 리플을 소유한 기업 하나는 리플랩스라는 기업이죠. 이거는 이제 자회사 비슷한 건데, 리플의 글로벌 가상자산 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기술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안 그러면 비트마인 같은 회사죠.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이 있으니까. 근데 얘네들은 리플 생태계를 확장하고 국가 간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라이선스 판매하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금융에 특화된 거죠, 리플은.
그리고 현재 비상장 상태고 이거 CEO가 신중하게 상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 지금 곧 합병한다는 게 에버노스 홀딩스죠. 여기는 가상자산 전문 기관용 트레저리 기업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4억 7,300만 개를 갖고 있고 대출이나 디파이를 통해서 이익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스펙 합병을 통해서 나스닥 상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거는 비트코인 같은 가령 리플이 금광이라면 리플이 금이라면 이 금을 채굴하는 관련 기업들을 상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금이라면 비트코인을 갖고 이제 하는 요 기업이 마이크로스트레이트고 이더리움이 금이라면 비트마인 금 채굴 기업은 상장할 수 있잖아요. 금 가공 기업은 상장할 수 있잖아요. 금 수출 기업은 상장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파이코인에도 생길 것이고 그런 것들이 올라면 지금 여기서 벌써 가수요가 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파이의 미래를 이제 리플랩스 같은 이런 거를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는데 리플랩스는 지금 파이가 CD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 벤처스 뭐 인프라 뭐 인수합병 투자 파이 벤처스 이런 걸 전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그 리플을 에스크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로 따지면 파이 재단 같은 역할도 하고 있고 코어팀 역할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상장할 수 있죠. 아마 그 니콜라스 부부는 리플랩스 같은 회사의 전문 경영이 될 거고 파이 재단은 에버노스 홀딩스 같은 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에버노스 홀딩스는 이제 그거 해주는 거죠. 저 스테이킹 같은 거 대출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리플은 지금 상품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런 IPO가 가능해진 거죠. 근데 파이는 처음부터 탈중앙화도 아직 안 됐죠. 그리고 오픈 메인넷하고 이런 생태계가 안 만들어졌죠. 그래서 처음은 증권으로 가다가 일정 시점에서 상품으로 바뀌겠죠. 일정 시점에서 상품으로 바뀌면 리플에서 리플랩스나 에버노스 홀딩스가 생긴 것처럼 이런 것들이 생겨갖고 공식적인 고래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우리 일단 가격이 쌀 때 10만 개 사는 프로젝트를 합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가격이 이렇게 내릴 때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도 이제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파이의 네트워크. 그럼 여태까지 이제 암호화폐가 생긴 지 한 15, 16년 정도 되면서 비트코인은 어떻게 해서 성장해 왔는지, 이더리움은 어떻게 해서 성장해 왔는지, 리플은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갖고 상장을 한다 그러는지, 사토시 나카모토는 어떻게 해서 부를 가졌으며, 그 다음에 비탈릭 부텔리는 어떻게 해서 부를 가졌으며, 리플 만든 사람, 이런 거를, 그런 걸 다 연구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생태계가 잘 되면, 파이오니어들은 파이오니어들대로, 코어팀은 코어팀대로, 파이 재단은 파이 재단대로 하는 것을 이미 앞선 세 개의 코인 회사들이 생태계를 만들면서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가장 유심히 바라봐야 될 거는 리플이죠. 이런 식으로 기관 투자가들한테 설득도 할 거고, 또 이제 다른 파이 생태계에 들어오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하겠죠. 우리에게 큰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아까 지금 리플이 유통 공급량이 600억 개인데요, 뭐 600억 개. 파이는 100억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오픈 메인넷도 안 했잖아요. 오픈 메인넷이 되면 이런 게 이제 쫙 생기는 거죠. 그런데 파이가 1000억 개가 될까요? 뭐 정말 없어지고 소각하는 것도 많겠죠. 그래서 그런 안목으로 정말로 비트코인 채굴해서 부자 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으면 거꾸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말했지만 2차 세계대전을 독일군 입장에서, 태평양 전쟁을 일본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거. 그런 앵글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감사합니다.